네, 안녕하세요. 두오두입니다. 오늘은 오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고려할 요소 두 번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ERP 도입하면서 비용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라이센스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내가 구축하고 안정하고 생각보다 고려할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인프라 서버를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되는지, 보안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데이트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연동, 이커머스는 연동이 되는 건가? 아니면 캘린더 이런 거 이메일 연동되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이런 연동도 지원되나? 또는 이 기능들 중에도 내가 쓰려고 하는데 어떤 앱을 써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기능을 써야 나한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보통 한 달, 두 달 가버리고 결국은 엑셀이 최고지.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 넣어주면 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그 분야별로 좋은 프로그램들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시간은 돈이다. 그냥 고민하는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야지. 나중에 도입해도 돼. 결국은 일단 내년으로 미루자. 포기하자.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라이센스, 인프라, 오드 컨설팅, 현지화 패키지, 요구사항 분석, 개발 및 구축 한 6가지로 일단은 요소를 뽑아왔는데요. 먼저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두 기준입니다. 오두는 국가별로 라이센스 금액이 좀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결제, 월간 결제하는 따라서 비용이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용자 수에 따라서 오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우리 회사의 사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라이센스 할 때 보통 파트너 선택을 하는 메뉴가 있어서 이 파트너를 선택을 누구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도 아마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인프라입니다. 오두는 오두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료긴 한데 오두가 주는 좀 강점 중에 커스터마이징 이런 부분은 제공하지 않는다. 네, 물론 스튜디오는 제공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고객별 서버를 제공해주는 오두 SH 제공가 있고요. 또는 뭐 내가 우리 서버를 쓴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오두를 설치하는 이런 환경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안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보통 뭐 오스도라든지 아니면 OTP라든지 뭐 등등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인프라, 뭐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오드 컨설팅, 이건 교육이나 코칭이나 시스템 설정해 주는 거나 기본 정보 입력하는 거나 현장 컨설팅이나 실제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어쨌든 그 오드의 파트너를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현지화 패키지. 네. 아무래도 그 오두가 글로벌 ERP다 보니까 이런 한국에 맞는 기능들이 제대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계, 한국식 회계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보통 얘기하죠.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아니면 어떤 은행 연동이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따른 또 카드 결제 제공해 주냐, 뭐 해외에서는 뭐 페이팔이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해 주던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한국식 주소 이런 거 뭐 많이 쓰잖아요. 뭐 다음 주소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공해 주나? 어떤 편의 사항들, 또 그 외에 국내에 맞는 연동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을 현지화 패키지를 통해서 제공을 받으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 이거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더 큰 프로젝트일 경우에, 뭐 고려할 요소들이 많을 경우에 POC 또는 뭐 as is to be 분석, 뭐 비즈니스 플로우 분석, 요구사항 목록 정리,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개발 공수 책정 등등 이런 요구사항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하나가 실제 그 오두 구축하기 전에 분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및 구축이 있습니다. 개발 및 구축은 보통 화면 설계, 내가 원하는 화면이 오드에서 어떻게 표시될 건지, 또 그리고 그 화면 설계와 비즈니스 플로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건지, 그쪽 기능 설계랑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실제 고객한테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구축이라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뭐 구축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 가이드, 실제 오드 컨설팅이랑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어떤 업무 그 안정화 지원 등등 이런 부분까지도 구축 진행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히 여기 라이센스, 인프라, 개발 및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유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가면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운영 유지 비용까지 끝까지 다 고려를 한번 해봤다면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서 뭐 특히 여기 요구사항 분석이나 개발 및 구축 이런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뽑기 위해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 및 구축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항목 하나하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지출 항목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알고 보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일단 객관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는데 좀 더 고려가 되면 성공적인 구축의 두 번째 요소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